자,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아픈데요. 여러분에게 복잡한 숫자를 화면에 띄워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을 전제한 거냐면 제가 시뮬레이션 1이라고 표현했죠. 어떤 상황이냐면 창업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이 받은 수익성 자료예요.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창업을 하겠습니까? 라는 뜻인데 한번 보십시오. 보증금이 5천만 원이래요. 권리금이 5천만 원이고요. 인테리어 등 창업비용이 1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2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운영자금 처음부터 이익을 내지 못할 거기 때문에 나는 3천만 원 정도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2억 3천만 원을 마련을 했어요. 그럼 내 돈은 2억 3천만 원인 거죠. 그죠? 근데 2억 3천만 원이 너무 크니까 은행에서 여러분 그 화면 보시면 은행에서 8천만 원을 빌렸다고요. 그럼 이제 사실은 창업을 어떻게 한 거냐면 내 돈 1억 5천만 원과 은행에서 빌린 돈 8천만 원 가지고 창업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2억 3천 가지고 총. 이때 매출액을 얼마로 가정을 했냐면 오른쪽으로 보시면 하루에 80만 원씩을 팔아서 30일 동안 영업을 하면 2,400만 원을 팔 거고요. 이게 음식점이라고 가정할게요. 원가율, 식재료 등의 원가율이 35%, 그리고 감가상각 기간을 3년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감가상각은 5년으로 할 수도 있고 3년으로 할 수 있는데 3년으로 하면 비용이 더 크게 나오니까 더 여러분에게 숫자가 안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 3년으로 했느냐?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50% 생존율이 3년밖에 안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100명이 창업을 해서 50명이 남아있을 때까지 추적하는데 3년밖에 안 걸린다고. 3년 지나면 50%는 다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기간을 3년으로 한 거고 월 임차료가 300만 원, 관리비 100만 원, 인건비 300만 원인데 이 가족 2명을 제외한다고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이 음식점을 부부간이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간에 운영을 하고 그 부부 인건비를 빼고 인건비가 300만 원이 더 들어간다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가스료, 전기료 등에서 100만 원, 잡비 550만 원 해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이걸 이제 수익성 분석으로 여러분 왼쪽 하단으로 다시 와보면 그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매출액이 80만 원씩 30일이니까 2,400만 원. 매출 원가가 35%니까 840만 원이에요. 계산기 두드려보면 840만 원. 그러면 2,400에서 840만 원 빼면 156만 원이죠. 아니, 1,560만 원. 이 1,560만 원을 매출이익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이 매출이익에서 이제 일반 관리비를 빼줘야 되는데 일반 관리비가 옆에 있는 여러분 그 있죠. 임차료, 관리비, 인건비, 잡비 등등등을 일반 관리비라고 하는데 그걸 전부 합산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일반 관리비가 850만 원이에요. 이거 여러분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850만 원. 그랬더니 얼마가 나온다고요? 이익이 710만 원. 매출이익이 1,560만 원이었으니까 예를 들어 일반 경비를 850만 원 빼고 나서 710만 원이 이익이라고 이거를 프랜차이즈 본사가 여러분에게 내미는 거예요. 이 사업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요. 이게 지금 이 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월 710만 원을 버는 걸로 돼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물론 710만 원을 얼마나 크게 보는지 모르지만 에게 1억 5천 투자해서 거의 2억 3천을 투자한 건데 빌린 돈까지 하면 2억 3천을 투자해서 에게 700만 원 벌라고 내가 이 사업을 해? 그럼 여러분들이 물론 창업을 안 할 건데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7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알게 될 겁니다. 실제 이 사업을 하면 700만 원 벌 수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런데요. 이 계산은 잘못됐습니다. 이 계산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바로 시뮬레이션 2번이라고 해서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숫자가 바뀌었는지 볼게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710만 원이 번다고 돼 있는데 아직 반영하지 않은 비용을 따져본 거예요. 근데 어떤 비용이 아직 반영이 안 됐냐면 부부간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인건비를 조금만 잡아서 남편은 힘이 세니까 200만 원 잡고요. 아내는 힘이 약하니까 150만 원 잡아서 350만 원을 인건비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대표자 인건비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것도 비용에서 빼줬어야 된다. 그리고 창업하는데 지금 1억이 들어갔죠. 권리금 5천만 원 들어갔어요. 이거 감가상각 대상이거든요. 이런 걸 감가상각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금융비용까지 470만 원이 나와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실제로 추가적으로 반영시켜야 될 경비가 820만 원이에요. 근데 아까 얼마 번다고 그랬어요? 710만 원. 710만 원 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110만 원이 손해나는 장사인 거죠. 여러분 근데 이 110만 원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 돈이 110만 원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대표자 인건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350만 원은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10만 원을 빼주면 실제로 호주머니 240만 원은 남아있어야 되고요. 그 돈 240만 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라고 되어 있는 돈도 사실은 안 나간다고요. 밖으로. 왜냐하면 이미 창업할 때 돈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는 240만 원에다가 한 400만 원 가까이가 호주머니에서 안 나가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호주머니에는 그냥 700만 원이 남아있게끔 보이는 거예요. 근데 700만 원이 남아있어서 700만 원을 내가 버는 줄 알았더니 실제는 100만 원은 110만 원을 손해보고 있는 사업인 거예요. 이런 사업은. 근데 이 계산을 안 해보고 여러분이 이 창업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얼마나 아찔합니까? 아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가게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해봐야 된다라고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수익성 분석이에요. 지금 시뮬레이션 2라고 돼 있는 이런 수익성 분석을 해서 적어도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이익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비록 추측이지만 따져봐서 이렇게 마이너스 110만 원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날려버려야죠. 마이너스 날 사업을 왜 합니까? 안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익성 분석의 중요성이다. 근데 제가 아까 그랬죠. 이 수익성 분석을 여러분이 이제 와서 공부해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으니 제가 여러분에게 프로그램을 보내드리겠다. 그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써서 이용하면 수익성 분석은 아주 쉽게 시간도 10분도 안 걸려서 수익성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표를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되게 재밌는 현상을 보여드릴게요. 시뮬레이션 3번으로 숫자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요. 매출액을 제가 좀 올렸어요. 하루에 매출액이 100만 원 정도를 팔아서 아까는 2,400만 원이었잖아요. 80만 원씩 파니까. 이거를 3천만 원 정도 판다고 제가 가정을 한 거예요. 3천만 원 정도를 판다고 가정을 했더니 여러분 숫자 한번 보십시오. 실제 이익이 얼마로 증가했습니까? 280만 원. 아까 마이너스 110만 원이 손해났는데 280만 원에 이익이 난다고 바뀌었죠. 이익이 얼마 증가한 겁니까? 산수할 수 있으시죠? 390만 원. 근 4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뭐만 했는데? 하루에 매출이 20만 원 더 판 건데. 하루 매출을 아까는 80만 원 파는 걸 전제했는데 하루에 매출을 100만 원 파는 걸로 전제하니까 매출이 총 600만 원이 증가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매출이 600만 원 증가하면 이익이 얼마나 증가해야 돼요? 매출이 600만 원 증가하면 이익이 한 200만 원이나 증가해야 맞잖아요. 계산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수익성 분석을 해보니까 얼마가 증가했어요? 근 400만 원이 증가했다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2,400만 원에서 매출이 3천만 원까지 증가할 때 인건비나 임차료가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고정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증가이지만 고정비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빠지는 돈은 직접 원가만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600만 원 증가하면서 직접 원가 한 200만 원만 빠지니까 나머지 고스란히 400만 원이 이익이 되는 겁니다. 아니 400만 원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3번은 수익성 분석하고 관계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되면요. 매출액 조금 올리는 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매출액을 단지 하루에 20만 원만 올렸을 뿐인데 실제로 이익은 근 400만 원을 증가하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숫자를 수익성 분석을 해보니까
수익성 분석을 해봤으니까 여러분이 이 숫자를 믿어야지 여러분의 감을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매출을 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이라도 언급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굳이 시뮬레이션 3번까지 한 장을 더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수익성 분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수익성 분석을 3번 한 겁니다. 그죠? 상황이 달라지는 거에 따라서 3번 한 건데